테이퍼링 자체를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에 좀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테이퍼링을 늦추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미 국채 수익률이, 미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성장주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오늘 오신 분은요,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3개월마다 만나는 날이죠. 네 그렇죠. 마녀의 네. 날, 네. 예, 동시 선물 옵션 동시 마녀를 4명이나 만나는 날. 만기일인데 어쨌든 어떻게 총평을 일단 해보신다면 잘 끝난 건가요? 네, 뭐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좀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만기일을 맞아서 뭐 지수의 방향성을 조금 탐색했다라기보다는 역시나 오늘도 종목 장세가 움직임이 좀 활발히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낙폭에 대한 일정 부분의 되돌림의 현상에 그런 좀 반등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 막판에 좀 몰리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한 7천억 가량 현물에서만 좀 매수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참 종목 장세가 정말 화려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선수들 역시도 이 종목 장세에 좀 지금 따라가기가 좀 힘들 정도로 순환매가 좀 빨리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면은 뭐 오늘 올랐다 내일 내리고 뭐 아니면 이틀 올랐다가 다음날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게 종목들 간에, 특히 업종 간의 그런 변화 양상이 순환매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렇게 변화 양상이 흘러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지금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역시도 지금 모르겠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미국에서 CPI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또 뭔가 어떤 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일단 미국채 금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인가요? 기대감인가요? 하락을 한 이유가 이쪽에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장도 방향성을 좀 찾기는 힘들지만 미국 시장 참여자들도 요즘 무척 혼란스러울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5%도 깨졌습니다. 한 1.49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미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는데, 이는 왜 그러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빠지고 있어서 그래요.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게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3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 꼽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가, 두 번째로는 성장률,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크. 이런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물가와 성장률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장기금리가 좀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시장에서 위험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단기금리가 좀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보시면 왼쪽의 그림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컨센서스를 나타내는 건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컨센서스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네, 변함이 없죠. 변함하는 모습은 없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의 백신 접종 증가로 하반기에는 유럽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성장이 멈추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미국 역시도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리스크,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거는 유동성이 좀 부족한 현상, 유동성이 많이 없는 뭐 그런 작은 경색에 대한 리스크를 말을 하는데, 이 작은 경색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역시도 뭐 특별하게 변동성을 보일 만한 요소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금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성장률에도 변함이 없고 리스크에도 변함이 없으면 나머지 하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물가 부분에서 그 최근 금리 하락의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선 자체가 BEI라고 해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BEI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지금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네. 누가 봐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렇죠? 특히나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임금인데, 고용 시장을 보면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워낙 지금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면서 급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주면서 구직자를 좀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고용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미국의 최저임금이 한 15달러 정도 되는데 실업급여를 한 16불에서 한 20불 정도 주다 보니까 이거 누가 취업을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실업급여를 타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경쟁은 재개가 되고 일손은 필요한데 사람은 구하지 못하니까 최근 들어서 2달 동안 임금이 무려 7.4%가 올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최근 일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의 한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임금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기대 물가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물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주가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기대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10년물에 반영된 기대 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 말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서 BEI, 그러니까 기대 물가가 빠지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선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인데요. 10년물 금리 역시도 지금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CPI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발표가 되잖아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4.5, 4.6 이 정도를 잡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보다 높게 나오면 높게 나왔지 적게 나올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중국도 지금. 이번에 뭐 9%인가? 얼마 나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소비자 물가는 좀 적게 나왔죠.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미국은 지금 뭐 중고 가격 데이터라든지 뭐 주택 가격 데이터라든지 이런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오늘 발표되는 CPI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기대 물가 지표, 이렇게 BEI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오늘 발표하는 CPI 지표는 거의 개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말 아리송하죠? 지금 이렇게 물가 지표는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기 금리를 좀 이렇게 하락시키고 있다. 이게 정말 아리송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의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지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주 전쯤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RRP, 그러니까 역레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연준에서 지금 유동성을 단기 사채 시장에서 좀 흡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뉴욕 연은의 자료에 의하면 6월 7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역레포 입찰에 한 총 4,861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지금 연준에서 몇억 달러를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죠. 한 달에 지금 양적 완화로 1,200억 달러씩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1,200억 달러 물량의 한 4배 정도를 하루에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연준에서도 지금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왜일까요? 지금 왜 연준에서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돈을 흡수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참, 이게 연준의 큰 뜻의 전략이에요. 네. 빅픽처. 그래서 빅픽처일 수 있겠죠. 연준의 큰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연준은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연준에서는 지금 물가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연준을 의심하지만 연준은 계속 큰 소리 쳐왔잖아요. 걱정하지 마. 인플레이션. 우리 조절할 수 있어. 도구가 있다. 근데 제가 정확한 그 채권 이름은 모르는, 지금 저는 일단 물가 연동체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그 영어로는 그게 용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네네네. 거기 들어가 있다. 그게 한 3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르는 이유가 연준에서 그 물가 연동체 같은 채권을 정말 지금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그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말도 어느 정도 네. 일정 부분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슷한 견해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연준에서는 역 레포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 유동성을 흡수하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보통 원자재 가격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또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에서 일정 부분 유동성을 흡수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기대 물가 지수를 좀 안정화시키는 거고,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도 안정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뭐 단기적이다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을 그러면 조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연준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연말까지 월 1,200억씩 유동성을 풀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링 자체를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에 좀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테이퍼링을 늦추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과거에도 연준에서는 이 테이퍼링과 같은 긴축적인 행보를 보였다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던 사례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지금 정책을 긴축적인 행보를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각 정부에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 긴축적인 행보를 했을 때 이 재정 정책에 대한 이게 다 이자 부담으로 정부들이 다 감당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각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는 과거와 같은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상당히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나중에 최대한 늦춰서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높고, 테이퍼링 하는 속도 역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느리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반증하는 것이 지금 영 레포 시장이라든지 일정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흡수, 그리고 지금 물가 부분 상당히 지금 안정화시키려는 하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것은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국채금리,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하락이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특히 이 채권 때문인가요? 기술주,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이제 6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지금 뭐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연준위원들이 어떤 말을 할지는 그렇죠. 함부로 못해요. 지금 어떤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성장주도의 반등이 좀 컸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테크주라든지 이렇게 기술 성장주도의 움직임이 상당히 미국도 다른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인터넷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까지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정말 시장이 아이러니하죠. 오늘 밤 소비자 물가 지표는 발표가 되는데, 이게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인데, 오늘 발표되는 이 CPI 지표를 앞두고 성장주들이 오늘 튀어 올라갔다라는 거, 정말 시장은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뜬금없이 네이버, 카카오가 좀 오르는 것을 보면서,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오늘 좀 호재는 있었잖아요. 그 보험업 영업 예비 허가를 받았다. 네네네. 손해보험. 카카오 손해보험이죠. 카카오 손해보험. 예. 네. 이것 때문에 주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이죠, 지금은.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 미국제 금리로 인한 그 인하로 인한 그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봐야 저는 되는 그렇게 건가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위한 예비 허가를 좀 승인이 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카카오 뱅크에 이어서 보험업까지 일단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오픈이 되고 난 다음에 고객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좀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그 플랫폼의 그 막강한 플랫폼의 파워를 받기 때문에 카카오가 만약에 보험업까지 진출한다라고 하면 보험업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의 잠재적인 파워 그리고 시장 잠재력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거의 빠르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가 주가가 상승을 보였지만 사실 보험을 진출한다는 얘기가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었던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게 상승했다라는 거는 하나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좀 나온 얘기 같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미 국채 수익률이, 미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성장주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카카오 역시도 상승하는 쪽 흐름을 보였고,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역시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 네이버의 상승 이유는 메타버스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그런 서비스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네이버가 제페토를 사업을 시작을 한 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이유 때문에 주가가 반등했다? 이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 국채 수익률의 안정화, 그거에 따른 성장주의 부각,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 그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전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나의 상승 흐름을 타면 이게 좀 이어졌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하루 이틀로 그냥 반짝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내일 흐름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시장 흐름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렇게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건 좋아요. 쉬운데, 이게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거 하면 돈 벌죠. 그게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한 달, 그럼 분기, 이 정도의 흐름을 지켜줬는데, 지금은 하루, 짧으면 하루 만에 확 바뀌니까, 이러다가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오늘 밤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그러다가 미국의 금리가 또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성장주들이 내일은 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하기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따라가기가. 하여튼 이럴 때는 실적 좋은 우량주, 실적 장세 항상 얘기하는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지금 골디락스 장세가 보통 그렇다면서요? 지금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도 골디락스 장세 중에 일정 부분 돌입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진짜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다가는 수익률 다 놓치기 역으로 다 놓쳐버리니까. 예, 저거 올라간다고 저거 따라가고, 이거 올라간다고 이거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증권사에 수수료만 내고 진짜 수익은 못 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셨지만 실적주 또는 우리가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느리지만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는 너무 일은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은 반독점 규제가 어느 순간 문제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업계 관계자라고 하면 이거 뭐야? 그 플랫폼 하나 잡고서는 막 사업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영역들을 정말 이런 것들이 수십 군데니까. 맞아요. 이런 불만이 쌓이다 보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도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한테 지금 규제를 하려고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회사들의 그 확장성은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 막강한 파워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계산기로 지금 두들길 수 없으니 정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역시도 이런 기대감을 품고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이런 플랫폼들이 실제로 매출로 보여줄 것인가, 영업이익으로 수익성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숫자로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과제를 분명히 안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하여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중국에서 얼마 전까지 계속 그 알리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독점 규제로 많이 좀 그랬잖아요. 뭐죠? 뭐야? 마윈? 개미, 엔트 파이낸셜. 엔트 파이낸셜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당장에 어떤 그런 일은 없겠으나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한번 다가올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싶은 이슈가 생각은 될 것 같아요. 한쪽 업체가 뭐 이렇게 일부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하여튼 생각보다는 원래 이 가지고 있는 뭐 애널리스트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이버의 자산 가치를 좀 더 높게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흐름은 어쨌든 카카오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네, 상장 이슈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지.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비상장으로 가지고 있는 카카오 뭐 페이지라든지 지금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지금 상장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슈거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뉴스거리를 만드는 거는 카카오 쪽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의 움직임이 조금 더 탄력적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